두려움이 아닌 친구 같은 수학으로 여러분들과 항상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졸 그리고 충졸 검정고시 수학의 최주연 선생님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기초 수학 특강의 첫 번째 강 시간입니다. 자, 기초 수학 특강은 우리 중졸 또는 고졸 수학 시험을 응시하시고 또 준비하시는 분들께 도움을 드리고자 만든 강의입니다. 수학을 하려고 했는데 굉장히 두렵고 보기만 해도 머리가 아프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전에서부터 배웠던 내용 자체가 아예 없거나 수학 자체를 거부하고 살아오셨기 때문에 건들기가 싫어서일 것이 아마도 80%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분들께 우선 이 기초 수학 강의 한번 들어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이제 중졸 수학 강의를 들으시다가 이 부분이 왜 이래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또 고졸 수학을 공부하시다가 이 부분은 왜 갑자기 튀어나왔어? 이거 왜 이렇게 돼요? 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 수학은 계단식으로 되어 있죠. 차곡차곡 계속해서 내용 자체가 추가 되면서 우리 어떤 계단 형식으로 이제 수학을 만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의 내용을 모르면 그 윗단계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앞에서 배우지 못한 부분 또는 기억해내지 못하는 부분들 때문에 많이 어려움을 토로하시기도 하죠. 자, 그런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이 강의를 또 기획을 하고 이제 만들어 봤는데요. 자, 오늘은 첫 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정말 기본적인 내용에 관해서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요. 오늘은 수에 관해서 먼저 알아볼 겁니다. 사실 이 수에 관한 내용은 초등학교 수학 내용이에요. 사실 이제 제가 준비한 강의 중에서 1강부터 6강까지는 초등수학 내용입니다. 초등학교 때 배웠던 내용. 그래서 그 내용을 알아야지만 중졸 검정고시를 들었을 때 훨씬 더 도움이 되죠. 그런데 고졸 검정고시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이 강의가 필요하신 분들이 반드시 있어요. 분명히 있을 겁니다. 고졸 검정고시 그 자격증만 이제 따면 되는 순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제 중학교 때 수학 공부를 전혀 안 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이 강의를 들어주시면 또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렇다면 수에서 꼭 기억해야 될 내용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오늘 기초 수학 특강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가 되셨나요? 그렇다면 바로 강의실로 이동해서 오늘 강의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첫 번째 강의 시간. 아까 제가 처음에 오프닝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수에 관한 이야기를 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수라고 하는 거. 정말 수학의 숫자만 봐도 싫다라는 분들. 자, 오늘부터는 그래도 수를 조금만 사랑해 줬으면 좋겠어요. 수학을 못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수학이 이제 검정고시 시험에 들어가 있는 과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래도 이 파트는 정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수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첫 번째 개념은 무엇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처음 배우는 내용은요, 이제 큰 수라고 써 있죠. 여러분, 수 자체가요, 뭐 4자릿수, 3자릿수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5자리 이상의 수들을 또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보게 됩니다. 실생활에서도 그렇잖아요. 뭐 돈을 셀 때도 그렇고, 또 뭐 통장에 찍힌 그런 돈을 보기도 그렇고, 또 어떤 뭐 신문을 보거나 어떤 기사를 볼 때도 되게 큰 수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죠. 자, 그럴 때 이제 여러분들 사실 이거를 막 엄청 잘 읽는 분들보다는 이제 한참 쳐다보다가 이렇게 더듬더듬 이제 읽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요. 이제 큰 수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 4자리씩 이렇게 끊어서 읽어주는 것. 이게 이제, 얘네를 쉽게 읽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4자리씩 끊어 읽는데 앞에서부터 4자리씩을 끊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부터 4자리를 끊는 거죠. 우리가, 이런 이야기는 많이 들었을 거예요. 조, 억, 만. 제가 사실 이제 초등학교 강의도 이제 예전에 했었을 때는 성은 조여, 이름은 억만이야 라고 외우게 했었거든요. 조억만. 그래서 만약에 내가 어떤 수를 뒤에서부터 이렇게 4개씩 끄는 거예요. 여기서 4개. 여기 뭐 이런 식으로. 그랬을 때 짝대기가 2개면 이름만 쓰면 돼. 여기 억만. 그래서 만약에 여기 뭐 1, 뭐 2. 이렇게 써져 있다. 그러면 이것은 그냥 11억 2천만 이렇게 읽으면 돼요. 만약에 이 앞에 또 숫자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하나 더 생겼죠? 그럼 이때는 조. 그리고 1. 그러면 1조 2011억 2천만이라고 읽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억 만 요걸 좀 알아두면 큰 수를 읽기에 훨씬 더 편하고요. 뒤에서부터 4자리씩 끊어주시는 게 좋아요.
근데 이제 우리 뭐 돈을 쓰거나 이럴 때는요, 세 자리마다 점이 찍혀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오히려 더 헷갈릴 수 있어요. 근데 읽을 때는 뒤에서부터 이렇게 4개씩 끊어주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어요. 이게 만약에 돈이었다면 여기 점이 이렇게 있어서, 그쵸? 여러분들이 어디서 많이 봤다 이런 생각하실 텐데, 얘를 읽을 때는 하나, 둘, 셋, 넷, 넷에서 이렇게 끊어주는 게 좋고요. 짝대기가 하나예요. 그럼 만만 데려오시면 돼요. 그럼 10만 이렇게 읽으면 되죠. 됐죠? 자, 그래서 큰 수가 있을 때는 4자리씩 끊어 읽는다라고 하는 것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자, 이것도 제가요, 그냥 먼저 이렇게 뒤에서부터 4자리씩 이렇게 끊어 놨어요. 그러면 이제 짝대기가 2개잖아요. 그럼 조억만 중에서 억만이만 쓰시면 돼요. 이렇게 억만. 그러면 123억 4057만 6549라고 읽으면 됩니다. 123억 4057만 6549억 9억만 1111 이렇게 읽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4자리씩 끊어서 읽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었고요. 자, 또 이제 보면 여기 짝대기가 하나, 둘, 3개나 있어요. 자, 뒤에서부터 4자리씩 끊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에 조, 억, 만을 이렇게 쓰고 1조 2345억 6789만 1234 1조 2345억 6789만 1234 이렇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4자리씩 끊어서 읽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 진짜 길게 써져 있을 때는 그거 바로 딱 읽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그쵸?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큰 수는 4자리씩 끊어서 읽으면 되겠구나. 그리고 조억만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도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자리의 숫자가 0인 경우에는 생략해서 읽는다라고 했어요. 지금 보면 여기서도 이렇게 딱 끊고 이거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만을 딱 쓰면 120만 47 이렇게 읽으면 되잖아요. 자, 그래서 0인 경우에는 생략해서 읽는다라고 하는 것도 이제 우리는 확인할 수 있고요. 그 외에는 자리값만 읽는다라고 했어요. 자리값. 볼게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도 4개를 딱 끊었습니다. 그럼 여기에 만을 이렇게. 자, 그래서 317만 15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큰 수를 어떻게 읽을 수 있는지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제 큰 수하고 조금 이제 여러분들이 읽는 방법을 알게 되었으니까 이번에는 수 중에서도 분수라고 하는 친구를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분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전체 양에서 비교하는 양을 나타내는 수다. 예를 들어서 동그란 원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이 원이 자, 똑같이 이렇게 6등분이 되어 있습니다. 6등분한 것 중에 이렇게 하나의 색칠이 되어져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색칠된 부분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6분의 1이라고 해요. 즉, 전체 양이 얘랑 똑같이 생긴 것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있고 색칠된 부분이 비교하는 양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올려서 우리는 이것을 6분의 1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생긴 아이를 우리는 무엇이라 부른다? 분수라고 부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분수의 표현 방법을 또 한번 볼까요? 여러분, 분수에서요, 가로선분의 아래의 수를 우리는 분모, 그리고 위쪽의 수를요, 분자라고 해요. 지금 이거 보면 8분의 3. 자, 8분의 3. 이게 바로 가로선분. 이 가로선분의 위에 있는 것을 분자. 이 가로선분의 아래에 있는 것을 우리는 분모라고 해요. 자, 그리고 읽을 때는 8분의 3, 즉 분모에 있는 수부터 먼저 읽고 이 가로선분을 분의 이렇게 해서 8분의 3 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뭐 이렇게 있었어요. 그럼 이거는 어떻게 읽으면 되죠? 2분의 1. 이거 어떻게 읽어요? 5분의 4. 이거 3분의 2 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분모는 아까 말한 것처럼 전체 양, 그 전체 양이 기준양인 거죠. 그래서 기준이 되는 묶음의 수. 자, 그리고 분자는 비교가 되는 묶음의 수다. 그래서 분수를 한마디로 한 줄로 정리한다면 전체의 양에서
비교하는 양을 나타낸 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또 우리가 자주 이제 수학 문제를 풀다 보면 만나게 되는 분수라고 하는 친구를 또 이렇게 확인을 해봤는데요. 자, 그러면 이 분수의 종류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분수는요, 크게 진분수, 그리고 가분수, 그리고 대분수, 이렇게 세 개의 종류로 분류할 수가 있어요. 자, 진분수란 분자가 분모보다 작은 분수예요. 7분의 4. 어때요? 분자가 분모보다 작죠? 8분의 3. 분자가 분모보다 작습니다. 2분의 1. 분자가 분모보다 작아요. 자, 이런 분수를 우리는 진분수라고 해요. 자, 이제 그러면 가분수가 무엇인지 한번 볼게요. 가분수는요, 분자가 분모와 같거나 분자가 분모보다 큰 수예요. 분자가 분모보다 큰 수. 왼쪽이 더 크다를 나타내는 기호를 사용해서 제가 또 이렇게 나타냈어요. 자, 그러면 3분의 5 어때요? 분모가 3이고 분자가 5예요. 분자가 더 크죠? 예, 가분수입니다. 2분의 7, 네, 분모하고 분자를 비교했더니 분자가 커요. 네네, 가분수예요. 이런 거 있죠? 3분의 3, 분모하고 분자가 또이또이 같아요? 네, 가분수입니다. 5분의 5? 네, 이것도 가분수예요. 분모 분자가 같으면 우리는 가분수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이제 그럼 대분수는 무엇이냐? 자, 대분수는요, 자연수와 진분수로 이루어진 분수입니다. 즉, 2와 4분의 3 그랬어요. 얘 자연수잖아. 자연수에다가 4분의 3, 2와 4분의 3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2 더하기 4분의 3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이렇게 2 더하기 4분의 3. 그래서 자연수와 진분수의 합, 즉 자연수와 진분수로 이루어진 분수다라고 말합니다. 자, 1과 5분의 3? 그럼 얘도 1 더하기 5분의 3.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이런 아이를 이 덧셈교를 생각해서 이렇게 표시를 한 거죠. 자, 그리고 자연수와 진분수로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어지는 분수는 반드시 진분수여야 돼요. 만약에 2와 5분의 6 이렇게 써놓고 대분수야 라고 한다면 이것은 틀립니다. 이유는 지금 이 분수가 가분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대분수다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대분수는 반드시 자연수와 진분수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야 된다. 이런 경우에는요, 자연수 부분을 하나 더 늘리고 여기를 진분수꼴로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나중에 분수의 계산해서 제가 또 설명을 할 텐데 5분의 6을요, 우리는 5분의 5 더하기 5분의 1로 나타낼 수 있는데 분모하고 분자가 같을 경우를 우리는 항상 1이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1 더하기 5분의 1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2와 5분의 6 이렇게 써 있는 것을 우리 2 더하기 5분의 6이라고 나타낼 수 있고 5분의 6 대신에 얘를 쓰는 거죠. 그러면 2 더하기 1 더하기 5분의 1, 얘가 5분의 6인 거죠. 이렇게. 그러면 얘가 3 더하기 5분의 1이 되고, 그래서 3과 5분의 1이다. 이렇게 만들면 얘는 대분수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대분수는 이렇게 자연수와 진분수의 합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분수의 종류는 진분수, 가분수, 그리고 대분수 세 개의 종류가 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진분수는 분자가 분모보다 작고, 가분수는 분자하고 분모가 같거나 분자가 분모보다 큰 수. 대분수는 자연수와 진분수로 이루어진 분수다라는 것 기억하십시오. 자, 이번에는 그러면 가분수를 대분수로 고치기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하치하차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선생님이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5분의 6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5분의 5 더하기 5분의 1로 나타낼 수 있어서 우리는 이것을 1 더하기 5분의 1, 그래서 얘가 1과 5분의 1이야 라고도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데 매번 여기를 이렇게 뭐 5분의 5, 뭐 5분의 5 더하기 5분의 5 더하기 5분의 5 더하기 여기가 커질수록 계속 그렇게 쓸 수는 없으니까 다른 방법은 없을까를 생각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볼게요. 우리 이제 5분의 6에서요. 이런 방법을 쓰는 거죠. 지금 분자에 있는 6을 분모에 있는 5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6 안에 5는 한 번 들어가죠. 그리고 1이 남습니다. 맞죠?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써져 있는 거에서 여기 몫에 쓰여져 있는 수를 먼저 자연수 자리에 써주고 분모는 그대로 쓰고 이렇게, 그리고 나머지에 있던 친구를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1 더하기 5분의 1, 이게 바로 1과 5분의 1로 짜잔 이렇게 바뀐다라고 생각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가분수를 대분수로 고칠 때는 나눗셈을 이용하는구나. 근데 어떻게 나눈다? 분모분의 분자 이렇게 있을 때 분자를 분모로 나누고 몫이 바로 자연수 부분에, 그리고 나머지가 바로 분자에, 그리고 분모에 있었던 친구는 그대로 분모에 써준다라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5분의 11. 그럼 원래 이거를 5분의 5 더하기 5분의 5 더하기 5분의 1. 자, 그래서 얘가 1이고 얘가 1이고 얘가 5분의 1이니까 그러면 2 더하기 5분의 1. 그래서 2와 5분의 1이야. 이렇게도 나타낼 수 있으나 조금 더 간단하게 12를 5로 나누는 거예요. 그럼 11 안에 5는 2번 들어가죠? 나머지가 하나입니다. 그럼 방금 전에 배운 방법대로 오케이. 그럼 분모는 그대로 쓰고 몫을 여기 자연수 부분에, 그리고 나머지를 여기 분자 부분에 써서 2와 5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연습을 하다 보면 이 방법이 훨씬 쉬워요. 자, 아무튼 가분수를 대분수로 이렇게 고친다 라는 것. 이게 분자를, 문자처럼 보이는데 이거 분자를 분모로 나누고 몫을 구하고 나머지를 구했을 때 몫을 바로 여기 자연수 부분에, 나머지를 여기 분자 부분에 쓴다 라고 하는 거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가분수를 대분수로 고치는 방법을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마스터를 했는데요. 자, 대분수를 이번에는 가분수로도 한번 바꿔볼까요? 자, 우선은 대분수가 있을 때, 자, 그럼 대분수는 자연수와 진분수의 합으로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분모는 그대로 써주고요. 지금 자연수 부분이 원래 나눴을 때 몫이었잖아요. 그럼 몫이랑 여기 나누는 수를 곱한 다음에, 그쵸? 그래서 분모하고 분자를 곱한 다음에 나머지를 더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가 우리 나눗셈을 했을 때 검산식 있잖아요. 검산식. 내가 나눗셈을 제대로 했는지 알아보는 것처럼 여기에 검산식이 들어가는 거죠. 즉,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아까처럼 뭐 3과 아까 6분의 5 그걸로 해볼까요? 1과 5분의 1 뭐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1과 5분의 1. 그럼 이제 얘를 내가 나타낼 때 분모는 그대로 쓰세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 분모에다가 이 몫을 이렇게 곱하고 나머지를 이렇게 더하면 얘가 5분의 6이 돼요. 그러니까 1과 5분의 1은 5분의 6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가분수를 대분수로 어떻게 고치는지, 그리고 대분수를 가분수로 어떻게 고치는지 우리 확인을 해보았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제 지금 배운 내용을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자, 대분수를 가분수로, 또 가분수는 대분수로 고쳐라 라고 했습니다. 자, 먼저 1번 3과 9분의 4예요.
그러면 얘는 지금 뭐죠, 여러분? 대분수예요. 그럼 이 대분수를 가분수로 고쳐볼게요. 자, 그러면 3과 9분의 4. 자, 그럼 이제 9를 그대로 분모에 쓰세요. 그런 다음 분모하고 요 자연수로 곱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였던 분자 있는 수를 더해줍니다. 그럼 9분의 9, 3, 27 더하기 4. 그러면 31이죠? 여기가 31. 그래서 9분의 31. 정말로 3과 9분의 4라고 했던 대분수가 9분의 31이라고 하는 가분수로 짜잔 바뀌었습니다. 자, 이제 5분의 74 여러분 어때요? 분모하고 분자를 비교했더니 분자가 큽니다. 그렇다면 얘는 가분수죠. 그럼 요 가분수를 대분수로 한번 바꿔볼까요? 가분수를 대분수로 바꿉니다. 그러면 74를요 5로 나누는 거죠. 자, 그러면 7 안에 5는 한 번 이렇게 들어가죠. 7에서 5를 빼면 2. 자, 이제 4를 내려줍니다. 24 안에 5는 4번 들어가죠. 이렇게. 자, 나머지는 4예요. 그러면 지금 5분의 74를요. 자, 분모는 그대로 써주고 몫을 이렇게 자연수 자리에 그리고 나머지를 분자에 써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5분의 74를 14와 5분의 4라고 하는 대분수로 짜잔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대분수를 가분수로 고치는 것도 같이 살펴보고 또 가분수를 대분수로 고치는 것도 이제 배웠으니까 함께 연습 문제를 통해서 확실하게 확인을 해보았고요. 자, 이제는 소수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우리가 어떤 숫자들을 볼 때 점이 찍혀 있는 수를 이제 보게 됩니다. 사실 중학교 1학년 과정에 가면 소수라는 친구가 또 나와요. 그래서 숫자에 점 찍혀 있는 거 그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보는데 아니요. 중학교 1학년 때 배우게 되는 소수는요. 자연수를 약수의 개수에 따라 1, 소수, 합성수로 분류할 수 있거든요. 이때 소수는 약수의 개수가 2개인 자연수를 뜻합니다. 그래서 그때의 소수하고 요 소수하고는 좀 달라요. 이 소수는 숫자 안에 점을 포함하고 있는 수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이것을 우리는 소수라고 해요. 자, 그리고 그 점을요, 소수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0.1에서 바로 이 점을 우리는 소수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읽는 방법. 소수점을 기준으로 왼쪽의 수는 자연수를 읽는 법과 같고 오른쪽에 있는 수는 하나씩 끊어 읽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을 때 소수점을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수는 어떻게 읽으라고 했죠? 자연수를 읽는 법. 그럼 자연수 이거 뭐라고 읽어요? 10이잖아요. 이거 10. 그 다음에 요거는 점 이렇게 읽고 자, 소수점을 기준으로 오른쪽의 수는요. 하나씩 끊어 읽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읽을 수 있어요? 0, 1, 7 이렇게요. 그래서 얘를 우리는 10.017 이렇게 읽을 수 있다라는 거죠. 소수점을 기준으로 왼쪽의 수는 자연수를 읽듯이 그리고 소수점을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는 수는 하나씩 끊어서 읽는다라는 것 기억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이 이제 소수구나라는 것을 알았고요. 자, 두 번째. 이번에는 분수를 소수로 나타내기입니다. 분수 10분의 1을요. 소수로는 0.1이라고 이렇게 쓸 수 있고요. 0.1 이렇게 읽습니다. 자, 그리고 100분의 1은요. 소수 0.01이라고 쓰고요. 0.01이라고 읽어요. 또 1000분의 1은요. 소수로 0.001이라고 쓰고 0.001이라고 읽습니다. 그러니까 10분의 1이 0.1, 100분의 1이 0.01, 1000분의 1이 0.001이다. 그럼 만약에 10분의 5라면 10분의 5는 10분의 1이 5개 있는 거니까 0.1도 5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0.5라고 나타낼 수 있죠. 만약에 100분의 6이었어요. 그럼 100분의 6은 100분의 1이 6개이니까 0.01도 6개가 있어서 우리는 이것을 0.06이라고 나타낼 수 있고요. 또 분수 1000분의 1, 이게 0.001이니까 만약에 1000분의 9가 있었어요.
그럼 1000분의 9는 1000분의 1이 9개 있는 거니까 0.001도 9개, 그래서 0.009라고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분수를 소수로 나타내는 것을 한 번쯤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그러니까 소수점의 이동으로 연관지어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분수를요, 소수로 고칠 때는 분모에 있는 0의 개수만큼 소수점을 앞으로 움직인다라고 했습니다. 자, 볼게요. 예를 들어서 아까 10분의 1이었잖아요. 그죠? 얘가 분수예요. 근데 내가 얘를 소수로 고칠 거야. 그러면 분모에 있는 0의 개수가 지금 몇 개입니까? 0개, 1개잖아요. 그쵸? 이 0을 0의 개수만큼 소수점을 앞으로 움직인대요. 즉, 그럼 여기서 기준이 되는 값을 여기가 어차피 10분의 1 1개니까 1이라고 놓고 얘가 원래 그럼 1.0이 되거든요. 자, 그러면 1이라고 하는 자연수 뒤에는 소수점이 생략되어져 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요 소수점을 이 0의 개수가 1개예요. 그러니까 이 소수점을 앞으로 이렇게 움직여서 얘가 0.1이야 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만약에 그러면 100분의 3이었어요. 됐죠? 그러면 원래 3 그러면 소수점이 여기 이렇게, 그래서 얘가 3.0하고 똑같은 수예요. 그러면 이렇게 있다라고 하고 소수점이 여기 있는데, 지금 어때요? 분모에 있는 0의 개수가 2개예요. 그러면 이 소수점을요, 앞으로 하나, 둘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 점을 빵 찍어요. 그런 다음에 0.03 이렇게. 그래서 100분의 3을 소수로 나타내면 0.03이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만 더 해볼까요? 그럼 1000분의 7이 있어요. 그러면 우선 7은 소수점이 여기 끝에 있죠. 자, 분모에 있는 0의 개수가 3개니까 이 소수점을 하나, 둘, 셋 이렇게 0의 개수 3개만큼 이동해요. 그런 다음에 여기다 빵 찍고 여기 빈자리에는 0을 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요, 0.007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소수 곱하기 10, 100, 1000을 한번 살펴볼게요. 어떤 수에 10배, 100배, 1000배 할 때 소수점의 위치는요, 뒤로 한 자리, 두 자리, 세 자리 움직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23이 있는데, 그럼 23은 소수점이 맨 뒤에 여기 숨겨져 있는 건데요. 여기에다가 곱하기 10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 이 곱하기 10을 했으니까 0의 개수만큼이 여기 뒤에 붙어요. 그리고 소수점이 이동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230. 또 만약에 이번에는 얘를 2.3이라고 할게요. 2.3 곱하기 10이 있어요. 그럼 이 소수점이 곱하기 10이니까 0의 개수만큼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동을 해서 얘는 23이 됩니다. 또 0.23이 있었고 여기에 10배를 해요. 마찬가지로 0의 개수만큼 소수점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동을 해서 얘는 2.3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어떤 수에 10배, 100배, 1000배를 할 때마다 소수점의 위치는 뒤로 한 자리, 두 자리, 세 자리씩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른쪽인데 이렇게 뒤로 간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자, 그러면 볼게요. 요거는 만분의 12,543이에요. 그러면 먼저 분자에 있었던 12,543을 쓰고요. 자, 소수점이 여기 있었지? 라고 먼저 딱 살려두세요. 그런 다음에 분모에 있는 이 0의 개수가 4개죠? 그러면은 이 소수점을 0의 개수가 4개니까 4칸을 이동을 시켜요. 왼쪽 방향으로.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1.2543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또 1.234 곱하기 100입니다. 그러면 곱하기 100이에요. 자, 따라서 이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이렇게 뒤로. 자, 숫자 0의 개수가 2개죠. 그러니까 하나, 2칸 이동을 시켜서 여기에 찍으면 123.4가 되죠. 이런 식으로 우리는 소수점을 자유자재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어요. 그래서 10배, 100배, 1000배, 만배 이렇게 될 때는 소수점을 기준으로 우리가 오른쪽으로 이동시키고 10분의 1배, 100분의 1배, 1000분의 1배를 시켜버리면 소수점을 기준으로 왼쪽으로 0의 개수만큼 이동을 시킵니다.
자, 소수점의 이동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나요?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자, 이제는 크기가 같은 값을 한번 살펴볼게요. 제가 아까 숨겨져 있는 소수점을 딱 찍으면서 아까 1이라고 하는 친구는 원래 1.0하고 같아. 그래서 여기에 소수점이 생략이 되어져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즉 1.0이랑 1이라고 하는 친구는 서로 같아요. 왜냐하면 소수에서는요. 이렇게 소수 끝자리에 있는 0은 생략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볼게요. 100분의 10이 있습니다. 이 100분의 10은요. 그냥 10분의 1하고 같아요. 자, 이거는 100개로 나누어져 있는 것 중에 10개란 뜻이고 얘는 10개로 나누어져 있는 것 중에 하나라는 뜻인데요. 100분의 10, 10분의 1은 나중에 이제 우리가 약분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도 충분히 설명이 가능해요. 그리고 초등학교 5학년 과정에서 크기가 같은 분수를 배우는데 부모 분자에 똑같은 수를 곱했을 때 크기가 같은 분수를 만들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10분의 1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다가 분모 분자에 똑같이 10을 곱하면 얘랑 같아져요. 그리고 또 분모하고 분자에 똑같은 수를 데려다가 이제 나눗셈을 하면 그 결과는 크기가 같은 분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얘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똑같이 10으로 나누면 10분의 1이 됩니다. 자, 따라서 얘네는 서로 크기가 같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100분의 10과 10분의 1을 이제 소수로 한번 나타내 볼게요. 자, 우선은 100분의 10이라고 했을 때 이 100분의 10 했을 때 10을 먼저 딱 쓰고 소수점이 여기 있잖아요. 자, 0이 두 개니까 하나, 둘, 두 칸이 움직여서 이렇게 나타나면 얘는 0.1이 됩니다. 그쵸? 그런데 마찬가지로 10분의 1 이렇게 있을 때 자, 1을 먼저 쓰고요. 자, 소수점은 여기 있는데 0이 한 개죠? 자, 그러면 여기서 왼쪽으로 한 칸에 이동해서 얘를 나타냈더니 0점을 서로 같은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는 지금 서로 같은 거예요. 됐죠? 우리 아까 얘를 원래 0.10이라고 쓸 수 있었는데 요것을 지우고 바로 소수점을 기준으로 말할 수 있었던 건 소수 끝자리에 있는 숫자 0은 생략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0.10과 0.1은 서로 같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우리는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소수 중간에 있는 0은 생략할 수 없어요. 만약에 이렇게 중간에 있으면 얘는 안 쓰면 큰일 납니다. 아셨죠? 끝에 있는 0만 이렇게 생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 부분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크기가 같은 값에 관해서 같이 잘 살펴보았고요. 이번엔 자리값. 6.85의 자리값이라고 했는데 6.85 그러면 6.85라고 하는 값은 우선은 소수점을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수가 6이고 소수점을 기준으로 그 오른쪽에 있는 숫자가 8하고 5예요. 자, 그러면 지금 자연수 6은 그대로 쓰고요. 소수점 아래에 있는 수는요. 0.8, 이 자리를 0으로 채워서 0.8. 요 친구는 0.08이라고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6.85 이렇게 있을 때 자, 그러면 만약에 내가 6을 먼저 썼어요. 그러면 이제 얘를 쓸 때는 0.8 그리고 또 얘를 쓸 때는 0.05 이런 식으로 해서 자리값을 우린 또 볼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6이라고 하는 수는 그냥 1의 자리 그리고 얘는요 0.1의 자리 소수 첫째 자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소수 첫째 자리. 또 0.01의 자리. 얘는 그러면 소수 둘째 자리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의 자리, 소수 첫째 자리, 소수 둘째 자리. 근데 얘가 그냥 이렇게 자리값을 표현하면 0.1의 자리, 얘는 0.01의 자리. 그러니까 1의 자리에 있는 숫자 6은요. 1이 6개 있는 거고 0.1의 자리에 있는 숫자 8은 0.1이 8개 있는 거고
0.01의 자리에 있는 숫자 5는 0.01이 5개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소수의 자리값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자, 그렇다면 지금 배운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다음 중 나타내는 수가 다른 하나는 이라고 했습니다. 자, 1번은 100. 이건 그냥 100인 거고 0.1에 1100 그랬어요. 그래요? 그럼 이제 0.1에 1100. 그럼 0이 3개니까 이 소수점이 오른쪽으로 하나, 둘, 셋 이동하고 빈 곳에는 0을 이렇게 채워주는 거죠.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는 얼마인 것을 알 수 있냐면 100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10의 10배라고 했어요. 10의 10배? 오케이. 그러면 요것도 10이 있는데 여기에서 10배, 그럼 10의 소수점은 여기 있었죠. 이게 10배라고 했으니까 이 소수점은 오른쪽으로 한 자리 이동을 하고 이 빈 곳은 0으로 채워주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얘는 그러면 얼마다? 100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이제 0.001의 100배라고 했어요. 그러면 소수점이 오른쪽으로 하나, 둘 이렇게 이동을 하죠. 자, 그리고 0.00이라고 읽지 않고 얘 앞에 거 이 00은 없앨 수 있고요. 그래서 얘를 0.1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1000의 10분의 1배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1000 여기 소수점이 있는데 10분의 1배니까 왼쪽으로 한 칸 이동을 하죠. 그러면 얘는 얼마가 될 수 있냐면 100이 됩니다. 그래서 얘를 이렇게 100이라고 쓸 수 있는 겁니다. 자, 사실 뭐 10의 10배라고 하면 그냥 우리 몇 배 그러면 우리 곱하잖아요. 그러니까 10 곱하기 10은 그냥 100이야. 이렇게 그냥 바로 구해도 쉬운데 그래도 오늘 소수점 이동하는 것을 배웠으니까 제가 이제 이 상태에서 소수점을 어떻게 이동할 수 있는지를 이용해서 이 부분도 같이 풀어보았어요. 자, 그러면 1번, 2번, 3번, 5번은 모두 이렇게 100을 나타내고 있는데 4번만 100이 아닌 수를 나타내고 있네요. 자, 따라서 정답 나타내는 수가 아닌 것은요 4번이다 라고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그러면 소수에 관해서도 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살펴봤고 이번에는 대소비교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부등호의 사용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초등학교 때는 이 부등호 기호가 나오긴 하는데 얘를 부등호라고 부르지 않고 왼쪽과 오른쪽을 계산을 해서 그 계산 결과가 큰 것을 나타내는 기호를 찾아 써놓으세요. 뭐 이렇게 배우거든요. 그런데 이제 중학교 과정으로 오면 부등호를 본격적으로 배우고 부등식이라고 하는 것을 만나게 되죠. 지금 여기서 부등호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4개의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기거나 이렇게 생기거나 이렇게 생기거나 이렇게 생겼는데 얘는요 여기에다가 등호 붙인 거, 얘는 여기에다 이렇게 등호를 붙인 거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A하고 B를 넣어서 읽어볼게요. 지금 왼쪽이 오른쪽보다 지금 크죠. 그럼 왼쪽을 기준으로 A는 B보다 크다. 자, 오른쪽이 더 큽니다. A는 B보다 작다. 자, 요것은 왼쪽이 더 커요. 그래서 A는 B보다 크거나 같다. 또는 A는 B 이상이다 라고도 말하죠. 그리고 또는 A는 B보다 작지 않다 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크거나 같다라는 건 작지 않다라는 의미예요. 이제 여기서는 오른쪽이 더 어때요? 크거나 같죠? 그래서 A는 B보다 작거나 같다. 오른쪽을 기준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왼쪽인 A라고 하는 수를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A 입장에서는 B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요. 작거나 같다의 또 다른 의미는 크지 않다예요. 그래서 A는 B보다 크지 않다. 그리고 A는 B 이하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같다 표시가 이렇게 있을 때에는 이상 또는 이하 앞에 이라고 하는 말을 넣어서도 부를 수 있습니다. 자, 대소비교를 나타낼 수 있는 부등호를 이제 우리가 만나봤고요. 자, 이제 여기에서는 크기 비교하는 것인데 5하고 4하고 크기를 비교해요. 당연히 5가 더 4보다는 크다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부등호를 써서 나타낼 때 큰 쪽에 입이 벌어지게끔 이렇게 넣어주면 되고 지금 1254 그리고 요렇게 끊어서 여기다 만 그러면 24만 70이잖아요. 그쵸? 자, 1254랑 24만 70을 비교하면 당연히 24만 70이 훨씬 큽니다. 즉, 자릿수가 큰 수가 크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고요. 자, 오늘 우리는 분수하고 소수를 이제 배웠는데 자, 분수하고 소수에서의 크기 비교 한번 볼까요? 분수를 소수로 또는 소수를 분수로 고쳐서 같은 수로 만든 다음에 비교를 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크기를 비교하세요라고 했는데 하나는 분수로 또 하나는 이렇게 소수로 주어지면 비교하기가 애매하죠. 그래서 이럴 때는 같은 수로 바꿔주는 거예요. 뭐 둘 다 분수로 만들든지 둘 다 소수로 만들든지 이렇게요. 자, 그러면 10분의 1하고 0.48을 내가 크기를 비교해야 돼요. 자, 그래서 10분의 5 얘를 소수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10분의 5는 10분의 1이 5개니까 10분의 1이 0.1인데 5개면 0.5가 되겠죠. 그래서 10분의 5를 0.5라고 이렇게 바꾸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0.5하고 0.48을 내가 비교를 한다라고 했을 때, 자, 보세요. 자, 소수를 비교할 때는 우선 자연수 부분을 비교를 해요. 자, 그런 다음 소수점 아래 첫째 자릿수를 비교합니다. 근데 얘가 더 커요. 그러면 왼쪽에 있는 수가 더 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만약에 0.12가 있고 여기 0.15가 있어요. 그러면 자연수 부분을 비교하고 소수점 아래 첫째 자릿수를 비교하고 소수점 아래 둘째 자릿수를 비교했던 얘가 그러니까 얘가 더 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요. 자, 100분의 12하고 0.5 사이의 크기를 또 비교를 할 건데요. 자, 그럼 이제 이번에는 0.54라고 하는 소수를 분수로 나타낼게요. 우리 0.01을 우리 100분의 1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0.54는 100분의 1이 54개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얘를 우리는 100분의 54라고 나타낼 수 있고요. 100분의 12하고 100분의 54, 즉 분모가 같으면 분자가 클수록 큽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0.54가 더 크다라고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분수하고 소수가 섞여져 있는 상태에서는 같은 수로 이렇게 만든 다음에 비교를 해주는 거죠. 분수끼리 또는 소수끼리 끼리끼리 비교를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배운 내용 이제 마지막 연수 문제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배운 내용 중에서 지금 마지막으로 배운 게 크기 비교였어요. 그렇죠? 대소 비교. 자, 두 수의 크기를 비교하여 동그라미 안에 자, 요 기호를 써 넣으세요라고 했어요. 자, 1번 같은 경우에 1과 20분의 11이고 또 1.52가 있어요. 그러니까 1과 20분의 11이랑 1.52를 비교해라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봤더니 그러면 선생님은요. 1과 20분의 11. 자, 얘를요. 어떻게 하지? 라고 생각을 하다가 그러면 내가 얘를 이제 비교를 할 때 지금 어차피 1이라고 하는 친구는 똑같으니까 얘가 1과 20분의 11 어떤 대분수 모양을 그대로 갖고 있으니까 얘를 그냥 더 보고 얘를 한번 바꿔볼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1.52를요. 선생님이 100분의 152로 이렇게 나타냈어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100분의 152라고 하는 거는 지금 이게 100분의 100에다가 100분의 52가 이렇게 더 더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를 1과 100분의 52로 먼저 이렇게 나타냈어요. 자, 그런 다음 자 1과 20분의 11 자 1과 100분의 52 얘네를 비교하려고 봤더니 어때요? 분모가 달라요. 그러면 이럴 때는 또 다음 시간에 또 우리가 통분이라고 하는 것도 배우게 되면 여러분 아실 텐데 우선은 여기서는 크기가 같은 분수로 갈 건데요. 지금 제가요. 이 분수에 분모 분자에 똑같이 5를 곱해서 분모를 100으로 만들까 해요. 자, 그러면 얘는 1과 100분의 55가 돼요. 얘는 1과 100분의 52가 되고요. 그럼 자연수 부분이 같고 분모 같은데 분자만 달라요. 그럼 분자가 큰 수가 더 크다라고 해서 아하 왼쪽에 있는 수가 더 크네라고 이렇게 넣어주면 되는 겁니다. 물론 이거 나눗셈에도 상관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얘 같은 경우에도 20분의 여기다 20 어차피 1이 있으니까 20분의 20이 있으니까 얘가 그럼 31이잖아요. 그럼 30을 나누기 20을 해서 그냥 30일 안에 20은 한 번 들어가.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소수점을 찍어주고 0을 하나 이렇게 내려서 110 안에 20은 몇 번 들어가는지를 생각을 해보는 거죠. 자, 그랬더니 5번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 10이 됐어요. 자, 이제 이번엔 또 0을 내려요. 그러면 100 안에 20은 또 5번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얘가 0. 그래서 얘가 그냥 1.55야 라고 이렇게 바로
나눗셈을 이용해서 소수를 바꾸어서 비교를 해주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약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연습을 좀 해주시는 것이 좋아서 제가 해드렸고요. 자, 이제 그러면 2번으로 또 한번 가볼게요. 자, 2번 같은 경우는 20분의 19인데요. 자, 20분의 19. 제가 분모 분자에 똑같이 5를 곱했어요. 그랬더니 얘가 100분의 5, 9, 45, 5, 1, 5, 95. 100분의 95가 됐어요. 그럼 우리 이거 0.95라고 나타낼 수 있죠. 자, 우리가 어떤 분수를 소수로 나타낼 때는 분모가 10, 100, 1000의 꼴이 되면 훨씬 쉬워요. 그래서 이렇게 분모 자체를 10 또는 100 또는 1000으로 바꿀 수 있다라고 한다면 분모 분자에 똑같은 수를 그렇게 곱해서 만들어주면 되는 겁니다. 얘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얘가 0.95예요. 그럼 0.9하고 0.97을 비교해 볼게요. 자, 자연수 부분. 근데 어차피 여기 이 부분에 0이라고 하는 아이는 원래 자연수는 아니죠. 그러나 자연수 부분 쪽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표시를 하고 있으니까 오케이, 0. 여긴 같고. 자, 그다음에 여기 9. 그럼 9도 같아. 그럼 여기 5. 소수 둘째 자리 숫자가 5. 얘는 7이네. 그럼 얘가 더 크다. 그래서 이렇게 오른쪽이 더 크다라고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수의 크기를 비교하는 것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좀 너무 버겁지 않은 상태에서 이 수업을 좀 가볍게 그렇지만 집중을 해서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 쪽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수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꼼꼼하게 살펴보았는데요. 자, 그렇다면 다음 시간에 두 번째 강시간에서 또 자연수의 계산에 관한 이야기들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